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장명훈 원자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름을 지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사주에 필요한 용신, 희신, 그러니까 자원오행 적용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원오행이요. 이름을 지을 때 자원오행이 가장 중요하다. 자원오행은 뭐냐? 사주팔자에서요. 사주팔자에서 용신과 신을 말합니다. 용신과 신. 을용자에서 신명신자고, 그 다음에 희신. 자, 사주팔자 용신과 신을 말하는데, 이름에서는 이제 자원오행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름에서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말하자면 이름을 지을 때 음양을 맞춘다든가, 그 다음에 한글 발음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한다든가, 수리 사격을 길격으로 배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풍명, 폐명, 즉 성씨를 포함해서 이 한자가 모두 세로로 갈라지거나 또는 가로로 갈라진 한자를 배제한다든가, 섞여 있으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풍명, 폐명을 배제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름을 지을 때 특히 불용한자, 이름에 쓰면 안 되는 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한자를 모두 배제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원칙들 중에 다 맞춰야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자원오행입니다. 자원오행이 왜 중요하냐? 사주팔자를 어느 정도 판독을 할 수 있어야만 자원오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주 용신과 신이라고, 용신과 신. 그런데 이 용신과 신을 많이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명소 많은 곳 또는 이름을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예 그 장명 프로그램, 어플 등에서는 자원오행은 절대 맞추지 못합니다. 자원오행이라는 것은 사람의 역학 공부가 된 사람의 머리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오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대단히 중요하고 또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원오행을 적용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용신법이 있습니다. 용신법. 우리가 용신법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따지는 것이 억부용신법이란 말이에요. 억부용신법. 너무나 강하면 억제해주고 부족하면 보충해준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너무나 강하면 또 설계해준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억부용신법이라는,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사실상. 근데 또 두 번째는요, 조우법이라고 해서, 오늘 말씀드린 사항이 조우법이거든요. 조우. 이렇게 이제 조절을 다 할 때 조자예요. 그 다음에 기후 후자를 써가지고 기후 조절해서 기후자, 조후 용신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병약, 병약, 이렇게 있습니다. 병약. 사주에도요, 병이 있으면 약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용신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통관법이라고 해서 통하다 할 때 통관용신법. 이건 뭐냐? 사주에 수와 화가 서로 상정을 하고 있을 때, 아주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이걸 적당히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 목입니다, 목.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로 중간 역할을 해서 다리를 놔준다. 그래서 통관한다. 그래서 수생목. 그리고 목을 용신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통관용신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중요한 특수격 사주가 있어요. 특수격 사주. 특수격은 뭐 종격이라든지 어떤 세력이 너무 강하면 따라간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용신법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이름에서 우리가 또 사주를 볼 때 필요한 것이, 잘 알아야 될 것이 억부용신법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사항이 조우법인데, 조우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우법이요. 조우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우법이요. 아까 말씀드렸더니 조절하다 조자, 그 다음에 기후자, 조우용신법. 자, 사주 내에요. 사주 안에, 그러니까 한난조섭, 찰 한자예요. 차다. 그 다음에 난자에서 따뜻할 난자요. 한난, 그 다음 조습, 조자요. 마를조, 건조하다, 조자요. 조습. 그 다음에 이게 습기가 강하게 있는 거, 습기. 한난조섭. 이걸 한난조섭 이렇게 씁니다. 한난조섭. 조자요.
한난 조섭. 한난 조섭이 맞지 않을 때, 한난 조섭의 균형을 우선하는 것이 조우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주가 너무 더우면 식혀주고 너무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조우용신이다. 조우법을 보면요, 대개 여름에 해당하는 월은 수를, 겨울에 해당하는 월이면 화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의 특성에 따라서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조우입니다. 조우는 한난 조섭, 즉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을 뜻한다. 한난 조섭이 생명을 뜻하는 것으로 조우가 되지 않고서는 만물에 그 생명이 존재할 수 없으니 조우가 시급할 때는 조우를 우선으로 용신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조우가 잘 되지 못한 팔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주 내에 말하자면 한기가 너무 심해서 얼어버린 사주는 인생살이에서 매사 지체되는 일을 많이 겪고 한여름에 뜨거운 열기를 품은 사주가 조우가 부족하게 되면 폭발지살이 되어서 예측 불허의 흉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천간 중에서 먼저 지우겠습니다. 자, 천간이요. 사주 위에 있는 걸 천간이라고. 천간 중에서 경, 신, 임, 개, 이건 한입니다. 한. 아까 한난 조섭 그랬죠. 한입니다. 한. 이렇게 한이요. 차다. 그 다음에 또 천간, 갑. 이 천간 위에 있는 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갑을, 병, 정무. 이게 무까지 들어가요. 무. 요거는 난입니다. 난. 따뜻할 난자죠. 따뜻할 난. 한난. 그 다음에 지지. 지지. 사주 지지를 말합니다. 지지에 인, 묘, 사, 오, 미, 술은 조입니다. 조. 건조하다. 이게 건조하다. 조. 그 다음에 지지에 또 신, 유, 해, 자, 그 다음에 축, 지는 습이나 습. 이렇게 습이요. 습자, 습. 한난 조섭, 천간의 경신임계, 갑을 병정무, 한난, 그 다음에 지지의 인묘 사오미술, 조, 신유해자 축지는 조, 습, 이렇게 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우는 어떤 의미 이런 거로 또 비교할 수 있어요. 그 자식의 생산과도 그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부부가 그 조우가 되지 못한 사주는 대개 자식의 그 잉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 조우를 보는 그 사주를 제가 구성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우. 자, 사주 구성을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신. 자, 연정인 신, 잔나비띠요. 그 다음에 임차, 동짓달이요. 그 다음에 경인, 인일이요, 일. 호랑이 일. 그 다음에 병자, 자시요. 자시는 일반적으로 11시,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를 자시라고 합니다. 다시 여기서 명자시, 뭡니까, 야자시 신경 쓸 거 없이 무조건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반까지는 자시로 본다. 그렇죠? 11시 30분인 경우에 이제 청주 기준입니다만 날짜가 이길로야 됩니다. 이길로요. 왜냐하면 자시는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셨죠?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 그래서 말씀드리고 제 카페에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럼 사주를 제가 임신년, 임자월, 정인일, 병자, 시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이 사주가 왜 좋은가? 왜 좋은가를, 왜 조우용신을 쓰는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월은요, 자월. 여기 뭐라고 했죠? 자월은, 한겨울입니다. 만물이 얼어붙은, 말하자면 삭풍이 몰아치는 한냉한 때입니다. 한냉한 때. 아주 춥죠, 동짓달. 신금과 시제, 신금과, 그 다음에 시지에 자수가 있어서 한냉함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냉함을요, 한냉. 아주 추운 걸 한냉함이라죠. 추운 걸, 이게 한냉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냉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세요. 동짓달의 경금이, 당시 사주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짓달의 경금이 신년, 그 다음에 자수까지 있어서 너무 가중되고 있는데, 추운 내용이 가중되고 있는데, 또, 마침, 이 사주 마침이 병화가 있어. 따뜻한 기운, 하늘 태양이 옆에 있습니다. 태양. 병화는 너무 사주 춥잖아요. 임수가 있고 있는데 너무 큰 호수 같은 꽁꽁 얼어붙죠. 동짓달에 큰 호수는 꽁꽁 얼어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태어난 시에 병화가 있어요. 그래서 병화가 있어서 만물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다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용신은 병화입니다. 아셨죠? 용신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용신 병화다. 자, 근데 되게 보면은 억부용신으로 따져서 이게 나를 돕는 운이 이거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금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시나 그 사주 그 특성을 잘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주가 좀 어려워요.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조우용신을 왜 이럴 때 좋아해요. 되게 저는 이제 너무 사주가 춥고 천간에 투간이 됐을 때 이제 조우를 저는 따지기도 합니다만은 자 자월에 경금이 병화가 따뜻한 기운을 비춰주는 병화 용신이 되는데 병화를 돕는 것이 목생화예요. 이거예요. 자, 목생화로 해서 병화로 이게 희신입니다. 희신. 아셨죠? 희신이다 이게요. 희신이다. 일간 아까 경금의 입장에서는 경금을 극한 화가 금을 극하거든요. 극하는 병화와 경금을 또 설기한다고. 금생수로 설기한다. 기운을 빼간단 말이에요. 설기하는 이제 그 오행, 임수가 동시에 있어서 심하게 약하게 돼서 나쁠 것 같죠. 사주가. 근데 한냉해진, 아주 추워진 그 오행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금을 돕는 오행보다 우선, 조우를 맞추는 병화가 더 중요하다. 병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수에 비해서 화가 특급히 미약하죠. 수에 비해서요. 수가 4개 있어요. 개수로 따진다면. 근데, 특급히 미약하나, 우는 이 사주는 목화토로 흘러야 길합니다. 목화토. 토는 이제 건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화토. 아까 용신과 희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토 기운에도 그 건조한 토, 기운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운에서 이제 혹시 금을 만나면 내가 이제 힘이 생기니까 좋을 것 같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선 이 사주는 따뜻한 기운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목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토기운도 좋긴 합니다. 이름을 지을 때는 꼭 자원오행을요 목화로 돼야 된다. 목화. 이걸 조우용신이라고 합니다. 조우용신. 다시 한번 사주가 너무 동짓달 경금 기운이 삭풍이 몰아치는 아주 한냉한 시기에 주변을 둘러봐도 나를 돕는 오행은 멀리 있으나 너무나 춥다 이게요. 그래서 대책 없이 추운 나를 돕는 오행이 병화가 하늘 태양이 그리우니 이 사주는 화가 용신이고 화를 돕는 목이 희신이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는 목화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요. 이제 적천수라는 3대 고서 적천수가 있어요. 적천수라는 이제 그런 고서 책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적천수 책에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를 토금으로 보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런 사주는 꼭 목화로 자원행을 봐라.